비가 한 며칠 전에 내렸죠, 이천에는? 이틀? 지금 한 3일째 계속 비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날씨가 계속 비가 오니까 약간 기분도 다운되고요. 아이고, 이제 다리도 아프고. 예, 내일까지 온다는데, 오늘 혹시 집에 가면은 김치에다가 홍합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해가지고 막걸리 한 잔 딱 하세요. 예. 어제 저는 그렇게 먹었습니다. 내가 해 먹는 거 아니고 만들어 주니까 먹어야지요. 예. 저는 그런 것을 좀 좋아해가지고 만들어 줘요 그냥. 비만 왔다 하면은 뭡니까? 비만 왔다 하면 만들어 줘요. 예. 또 아까 내가 핸드폰 샀다 했는데 또 한 게 요즘 바꾸고 나서 이제 요즘 5G가 나오잖아요. LTE가 아니고 5G 나오니까 처음에 5G 좋다고 했는데 속도는 빨라. 뭔가 느낌을 모르는데 영상 같은 거는 엄청 빨라요. 속도가 빠른데 대신에 뭐냐면은 배터리가 평소 쓰는 거보다 촥촥 줄어드는 느낌. 그러니까 배터리가 많이 소모돼요. 이거 뭘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기지국이 5G 기지국이 별로 보급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것이 뭡니까? 내가 계속 찾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핸드폰을 항상 늘 2년마다 지사람 똑같은 핸드폰을 하거든. 2년마다. 옆에서 하다가, 내가 속도가 좀 배터리가 많이 떨어진다니까 자기도 그렇대. 그럼 뭘까? 왜 그럴까? 계속 했더만은 방금 생각해보니까 기지국을 계속 찾는 거야. 기지국. 그래서 뭡니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니까 빨리빨리 타는 거야. 그래서 모든 그 앞에 LTE 있잖아요. 그 보면 LTE를 전환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동영상을 볼 때 혹시 여러분 핸드폰 바꾸면 그게 안 알려주더라고요. LTE를 많이 바꾸면 영상을 받을 때 다운받고 할 때는 5G를 바꿔가지고 하면 속도가 쫙 됩니다. 배터리가 많이 소모되더라도. 근데 평소에 할 때는 LTE로 전환해가지고 전환하는 거 있어. 그 전환해가지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지금 LTE 기준이 많으니까. 그래 되면 이제 배터리 용량, 차이가 팍 나더라고요. 소모가 많이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왜 그러지?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폰 바꾸고 나서 우리 사람이 아침 일어나가지고 엄청 울었어요. 내가 놀랬어요. 왜 울었을까요? 그 카톡이 있는데, 카톡에 보면 스토리 있죠. 카카오 스토리. 우리 사람 좀 그거를 많이 해. 그럼 거기에 내용을 막 저장해 놓고 하니까, 그게 이제, 다른 걸 해가지고 아이디를 바꾼 거야. 그럼 거기 뜨나? 안 뜨지.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공들여가지고 다른 사람도 대하고 그런 걸 막 자료도 막 했는데, 거기 한 거 싹 없어지니까, 그 고생했던 거 다 없어졌다고 아침부터 울어 샀는 거야.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구호해놓고 다시 아이디를 찾아보지. 아이디께서 그래 적어 놓으라고 좀 비밀번 좀 해놓는데, 기존의 거를 하면 되는데, 다시 깔았잖아. 순간적으로 나도 당황했지. 알면서도 당한 거야.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애들이 잘하니까 일단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들이 뭐 했느냐? 바로 싹 없애버렸어. 다시 깐 거를 다시 없애버리고 다시 다운받았어. 다시 해가지고 구 아이들을 찾았어. 그 아이들 찾아가지고 그 비밀번호를 적어놓은 걸 적었어. 그걸 하니까 톡 뜨는 거야. 그래가지고, 응?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기분 좋아. 아들한테 10,000원 줬어, 10,000원. 아들은 또 그것 때문에 기분 좋다고 해가지고 10,000원 얻었으니까. 중학생이 10,000원이면 뭐, 그건 됐지, 뭐, 그 정도. 자, 그래서 또 새로운 정보 알려줬습니다. 자, 복합 개념 가는데요. 이 복합 개념, 자, 교재 페이지는 36페이지. 36페이지에 보면 그게 기술적이 있는데, 여러분 방금 뭐만 알라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그 표 있죠, 표? 표만 별표시 해가지고 방금 3대 측면, 2대 측면 개념을 알면 되고요. 자, 37페이지죠. 37페이지는 부동산의 연구 범위 및 접근 방법 있죠? 이것은 요즘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아요. 가끔 가다가 한번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이 파트가 너무 어려워요. 자연스러운 거는 자주 안 나온다는 거. 그래서 요것은 여러분이 읽어보고 끝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집중적으로 할 거가 안 할 거를 걸어주니까, 내가 버릴 거는 버리라. 근데 꼭 한 번은 읽어봐라.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38페이지 보면은 2번, 부동산의 접근 방법 되어 있나요? 분산식, 중점식, 종합식 있고요. 법제도적, 현상학적, 그리고 행태과학적, 체계론적, 워사기를 많죠. 이것도 집중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 시험에 안 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딱 할 것은 종합식이 있어요. 가로 1번은 종합식 있죠? 종합식 접근 방법, 그거 별표시 하셔요. 별표시 하시고. 그 다음 39페이지 보면 6번 있나요? 워사결정론적 접근 방법 있어요. 자, 이거. 자, 이 두 개만 표시하세요. 나머지는 알 필요 없고.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냐면은 분산식이라는 말과 그 다음 중점식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종합식이라는 말 간단하게만 이해하면 돼요. 자, 우리는 아까 김영진 교수가 부동산 학이라는 것을 세 가지 측면을 말했잖아요.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 측면 있잖아요. 그러면 법과 경제와 기술이 있다면 분산하다는 말이 뭘까요? 각자 자기 분야만 연구하는 거야. 자기 분야만 주장하고 다른 측면은 고려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되는 거죠. 법을 하는 사람은 경제와 법은 관계없이 뭡니까? 법만 연구하는 거고, 경제는 경제적인 측면만 가지고 있고 기술은 기술 측면만 한다. 이게 뭐다? 분산식이에요. 자, 그러면 중점식은 법과 경제와 기술적 측면을 전부 고려하지만 모두 고려하는 그 중에서도 특정 분야. 그럼 특정 분야면 법, 아니면 경제, 아니면 기술. 무슨 말이 가겠나요? 세 가지를 다 고려하지만 그 중에서 특정 분야를 더 중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점이라는 거예요. 어느 분야를 더 전체를 고려하나 특정 부분. 그 다음 종합식은 법을 연구하는 사람은 법만 연구하지 말고 경제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서로 간에 워사를 교환해라 말이에요. 자기 것만 주장하지 말고 경제적인 측면이 있다면 법도 경제적인 측면에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주라는 거죠. 그럼 경제라는 사람도 무조건 돈만 요구하지 말고 법의 범위 안에서 연구하라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돈만 바라지 말고 법률의 범위 안에서만 경제를 해라. 그는 기술적 측면. 그래서 서로 간에 다 고려를 하는 것. 상호 간에. 이걸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해요. 무슨 시스템? 우리가 시스템이 좋다는 것은 구조가 잘 짜있다 이 말이잖아요. 응? 구조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학은 무엇을 전부 다 종합식 접근 방법으로 했다. 이거 알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식 접근 방법 한번 볼까요? 종합식 접근 방법이란 부동산 활동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 있는 주변 과학을 최대한으로 종합하여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 법률 측면 등을 복합 개념으로 이해했다 하는 거죠. 여기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아까 워사결정적 접근 방법 있죠. 거기 별표시 하나 있죠. 네. 자, 그럼 그 하기 전에 39페이지 밑에 보면 3번 있어요. 부동산학의 이념 돼 있죠. 부동산학의 일반 이념 돼 있어요. 자, 거기서 가로 1번에 보니까 효율성 줄만 한 거죠. 효율성. 그 다음에 형평성 돼 있죠. 그 다음에 합법성 돼 있죠. 자, 우리는 사회에 가면은 주체가 있는데 주체가 누구 중심으로 이루냐? 자, 사적 주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여기 사라는 것은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해요. 우리 민법상의 권리 주체를 누구죠? 할 때 있죠. 권리 주체가 뭐죠? 개인 법인이잖아. 그럼 개인 법인들이 어떤 권리들을 행사합니까? 할 때 소유권도 있고 물권도 있고 질권도 있죠. 그런 걸 권리 주체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대상이란다고요. 권리 객체, 권리 주체 이래 한다고요.
되나요?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권리 주체고. 권리, 무엇에 대한 권리를 합니까? 권리 객체고.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사적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법인을 가리킨다고죠. 사적 주체. 우리 여기서 일단 개인 하면 됩니다. 사적 주체 있어요. 그럼 사적 주체를 다른 말로는 민간이다, 민간 부문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아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된다 했죠. 민간 하면은 사적, 사적 하면 민간. 이 말이 떠올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나 내나 여러분이나 지금 공부를 하고 내가 가르치는 이유는 전부 다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합니까? 돈. 뭐니 해도 머니다. 알겠어요?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윤 추구. 자, 여기서 중요한 말. 자, 사적이란 개념 나왔고요. 민간이란 개념 나왔고요. 그 다음 이윤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 이윤을 우리가 뭘까요? 효율성 돼 있죠. 그래서 요 이윤이란 말을 우리는 뭐라 한다고요? 효율성이야. 됐나요? 효율성이야. 그래서 효율성은 뭘 말한다? 이윤. 이윤은 뭐라 말한다? 효율. 그럼 계속 와요. 이윤은 뭐란다? 누구? 사적. 사적 주체는 뭘 주장하는 거야? 이윤 추구. 민간 부문도 이윤 추구. 똑같은 말이 되겠죠. 이것도 이렇게.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사적 주체 말고 우리 공법 있죠. 공법. 사법이 있고 공법이 있잖아. 사법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과 법인과 법인 간에 다루는 법이잖아요. 거래를 하면서. 그럼 공법이라는 것은 국가기관이 그 나라에 기속되어 있는 개인과 법인을 규제하고 통솔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요.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걸 다 공법인데, 그래서 공적 주체가 있어요. 공적 주체. 자, 그럼 공적 주체를 우리는 공공부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공공부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럼 공공부문은 나라는, 국가는 통제를 하는데 어느 한 사람을 잘 밀어주기 한 것이 아니라 A와 B와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 한다고 해요. 더불어. 됐나요? 우리가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나라 신분제도가 때 있었잖아요. 네? 일반 양반 있었잖아요. 양반. 지금 양반 안 없잖아요. 그 양반 있고 그 밑에 계층되면 일반 천민, 양반과 청민도 있어요. 천민보다 더 낮은 것이 뭐가 있었어요? 백정. 백정 뭔지 알죠? 그래서 백정이야. 그 백정은 인간 취급을 못 했다고요. 백정이. 그러니까 소나 돼지 잡은 거 있잖아요. 근데 요즘 그 사람들이 뭐야? 잘 살아. 왜? 요즘 먹어야 되잖아, 고기를. 얼마나 기술 좋아요. 그래서 옛날 그 조선시대만 해도 그 백제가 인간 취급 안 해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평운동을 펼쳤다고요. 이제 사람은, 인간은 다 똑같다. 해가지고 전부 다 평등하다라는 운동을 우리 했다고요. 행평운동을. 그래서 공적 주체는 어느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더불어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공적 주체는 뭘 주장한다? 형평성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낱말을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율은 이윤이고 평은 형평이다. 수평적 관계. 그다음에 누구? 공적 주체는 공공부문은 형평성은. 자, 됐나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요 자체를 이제 암기하지 말고 생각을 해도 충분되고요. 그러면 어느 사적 주체는 뭘만 추구하겠어요? 이만 추구하려고 하겠고, 공적 주체는 뗄 수 있으면 형평성을 추구하려고 했죠. 그럼 이 사람이 이 사람 하면 이 사람들이 좋아해야 안 좋아해요? 싫어하겠죠. 근데 공적 주체는 뭘 가지고 공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공권력을. 그럼 공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면 안 되겠죠. 다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사적 주체는 이윤 추구하더라도 공적 주체는 법을 집행하더라도 너희들이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서로 간에 이 두 개를 조화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이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합법성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합법성. 합법성.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고요. 이 두 개를 조화를 이루겠어. 공권력을 남용을 방지하는, 권리 남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해됐나요? 이윤 추구를 무조건 이윤 추구하지 말고 법을 테두리 안에서 이윤을 추구해라. 공권력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권력을 행사해라.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 세 가지를 주체로 두고 있다. 그래서 요거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위에 방금 의사결정적 접근방법이 있는데 이 의사결정적 접근, 여기 의사적인 문제는 누구냐? 사적 주체를 가리켜요. 무슨 주체? 그럼 사적 주체. 그럼 답이 났네요? 그럼 의사결정적 접근방법 지문이 놓으면은 어떤 주체다? 사적 주체다. 그럼 사적 주체는 방금 민간 부분이죠. 뭘 강조했죠? 이윤 추구죠. 이해됐나요? 자, 그럼 볼까요? 39페이지 6번에 보면은 의사결정적 접근 방법이 있어요. 인간은 있죠. 인간은 밑줄 딱 긋고 사적. 그러면 가운데 자기 이윤 극대화. 이윤 났죠? 이윤 났어요. 자, 그래서 이 자체가 이윤 극대화다. 아, 이윤 극대는 뭐다? 인간. 누구? 사적 주체. 다른 말로 뭡니까? 효율성. 이해됐나요? 인간, 자기 이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말이 나왔다. 자기 이윤에 극대화한다 나오면 모성결정적, 의사결정적 접근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페이지 밑에 있는 밑에 부동산의 이념에서 방금 가로 1번 설명했고요. 2번과 3번의 효율성, 형평성 막 설명했는데 한 번쯤 읽고 끝나고 지금 내가 설명한 이렇게만 정리해요.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이거와 이걸 연결하고 이거와 이거만 연결하면 돼요. 오케이? 그럼 교재에 있는 내용은 그냥 읽고 끝나고 여러분이 입력할 것은 뭐다? 요거. 그리고 문제 낼 때 이거 넣으면 이거 넣으면 이거. 됐나요? 공적 주체는 무슨 추구한다? 형평성을 강조하고 사적 주체는 뭐다? 이윤 추구, 효율성을 강조한다. 그러면 사적 주체는 형평성과 효율성 중에 뭐다? 형평성보다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맞고, 근데 뭐보다?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강조한다고 말 틀리겠죠? 형평성은 누구? 공적 주체가 강조한다. 이렇게 된다고요. 오케이. 그럼 요 정도만 알면 되고요. 자, 그 다음 40페이지 가면은 이번에 부동산학에서 추구하는 가치라고 돼 있죠. 요것도 여러분이 읽고 끝내세요. 자, 내가 읽고 끝내라는 건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41페이지 갑니다. 자, 41페이지 가면은 그 부동산학 활동이 있어요. 자, 일단 활동하면 뭐다?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오케이. 동적이라는 거죠. 예. 동태론이다, 정태론이다 할 때 활동은 움직이는 활동이야. 동태론이야, 동태론. 자, 그러면 활동의 의의가 있고요. 그 밑에 가로 2번에 무슨 주체 났어요? 사적 주체 났죠? 예, 사적 주체 났어요. 자, 이윤 추구죠. 자, 그럼 공적 주체는 뭐라고요? 아까 사회성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성 공공 형평성이라 했죠. 자, 사적 주체를 내가 다른 말로 민간 부문이라 했죠. 방금 공적 주체를 뭐라 해야 돼? 사적 주체를 무슨 부문 적어놨어요? 민간 부문. 이거로 공적 주체는 무슨 부문? 공공 부문. 자, 사적 주체는 뭐다? 효율성, 이윤 추구. 자, 공적 주체는 무슨 추구? 형평성. 되나요? 왜? 사회성 공공성을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 사회성 공공성이 뭐다? 형평성이라고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 보면 부동산 활동을 부문이 있어요. 자, 이 부동산 활동을 부문도 현재 우리나라가 법률로 정해놨다고요. 우리 법에는 부동산 업은 이러이러한 업으로 지정해라. 분류를 해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것은 시험에 자주 출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굳이 할 필요도 없는데, 나중에 정리해야 돼요. 나중에. 그래서 그 표를 일단 한번 보면요. 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부동산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활동은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활동, 부동산을 소유하죠. 그럼 소유하는 활동은, 활동보다 소유 활동은 없어. 무슨 활동이 있을까요?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관리를 할 거야. 자, 그럼 관리업이란 거 있어요. 무슨 업? 관리업.
자, 그럼 부동산을 소유하면 또 뭡니까? 그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뭐 한다? 임대하니까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해요. 됐나요? 그러면 또 부동산을 뭡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줘야 되죠? 그럼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을 공급행위야. 공급행위. 그거를 개발업이라고요. 개발해서 공급해준다. 생산해준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활동은 임대 활동이다. 임대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 공급업이 있다는 거죠. 개발. 이 두 개는 공급, 이거는 임대. 임개공. 다시 뭐라고요? 임개공. 임대업, 개발업, 공급업. 임개공. 됐나요? 그 다음에 관리. 다시 뭐라고요? 관리. 자, 임대, 그 다음 개공, 소유하면서 관리. 됐나요? 부동산 소멸되지 않으니까 관리가 중요해. 다시 임개공, 관리. 여기까지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중자감, 중개. 자, 자문, 우리가 자문을 한다 하죠.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그 다음에 감정평가, 가치평가, 중자감으로 나눕니다. 임계공, 관리, 중자감. 이렇게 계속 불러주세요. 임계공, 관리, 중자감. 자, 그럼 이렇게 나눠서 요 파트에서 몇 개 나눠지고 몇 개 나눠지냐. 자, 어떤 애가 좀 말을 안 들어. 근데 쥐기 빈다. 뭐 한다고요? 쥐기 빈다. 뭐 한다고? 주비기 나눠져요. 그래서 이걸 세 개. 주비기. 자, 임대업은 뭐? 주거용 임대업이 있고, 주거용이 아닌 일반 상가 등 비주거용 임대업이 있고, 그 다음 기타 임대업이 있다. 이렇게. 그 세 가지로 나눠지더라. 몇 가지로 나눠집니까? 이거 묻는다고요. 그러면 임계공까지도 역시 주비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만 뭐다? 주비기로 나눠져요.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되나요?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자, 그럼 관리업은요, 한 개 빠져요. 기가 빠져요. 기가 없다고, 기타가 없고, 주거용과 비주거용 관리만 있다는 거죠. 그럼 밑에 이제 내려와. 내려오면 이제 요거가 또 한 개 빠지니까 하나만 있어. 하나만 있다는 것은 중개, 자문, 감정평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내려오면서 계속 뭡니까? 분류 파트가 줄어드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임계공, 관리, 그 다음에 중자감. 임계공, 관리, 중자감. 임계공은 뭐다? 주기비가? 주비기. 알겠나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넘어가요. 자, 그 다음. 42페이지 보면 부분별 부동 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3번에 소유 활동과 거래 활동이 있는데, 이거 넘어가고. 근데 여기서 용어를 익히자. 그 밑에 가로 3번에 보면 소유 활동이 돼 있죠. 소유 활동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활동 돼 있어요? 거래 활동 있죠. 거래 활동. 자, 소유 활동 옆에 뭐 적어놨나요? 사용 가치 이렇게. 소유를 한다. 사용 가치 이렇게 있어요. 가치라는 건 돈과 관계 있죠. 그럼 거래하니까 뭐가 됐어요? 교환 가치. 매매가 되죠. 가지고 있는 걸 서로 간에 바꾼다는 거죠. 그럼 교환 가치 이렇게. 자, 거래는 뭡니까? 매매를 하는 개념이고, 요거는 뭡니까? 소유하면서 임대를 하는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사용 가치는 뭐다? 임대. 예, 요거는 뭐냐?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면서 파니까 교환, 매매. 이해됐나요? 매매할 때 일어나는 가치를 교환 가치, 거래. 그 다음에 소유하면서 일어나는 것은 임대, 사용 가치. 이렇게 말합니다. 자, 끝나고요. 그 다음 43페이지 옵니다. 43페이지 3번에 부동산 활동을 속성돼 있죠. 자, 별표시 3개. 자, 지금 내가 요거는 별표시 안 했어요. 별표시 한 거 안 한 거 잘 표현하고 있나요? 오케이. 부동산 활동 속성은 별표시 3개. 시험에 성가별은 잘 노는 파트. 근데 아까는 부동산 학이란 말이 있잖아요. 부동산 학. 그럼 부동산 학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부동산이라는 학문은 어떤 성격입니까?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학문이고 학문이 아니고
또 하나의 측면의 학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학문에 따른 종합이란 말을 쓸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부동산 학문은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간이 부동산을 이용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실천했다는 거고 경험했다는 거고 응용을 시켰다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는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고 구체화시켰고 그럼 부동산은 우리 인간이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에 다 사용하죠. 그러면 사회과학이라는 거죠. 부동산은 여러 문제에 다 다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아까 순자는 주하다 이거는 아니라 했죠. 그런데 이거는 부동산 학이 아니라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자 부동산 있어요. 학이 안 들어갔어요. 부동산학의 성격. 부동산을 뭐 한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용하는 것이 뭘 한다고요? 활동이라고 했어요. 인간이 부동산을 이용하며 이루어지는 활동은 어떤 활동의 성격이니까? 부동산 활동의 성격. 활동의 성격을 묻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부동산을 인간을 할 때는 아까 부동산학의 정의에서 나온 거 있어요. 우리는 부동산을 활동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원리라는 과학성이 중요하고요. 무슨 성? 과학성. 과학성이 아까 뭐라고 해요? 이론이라 했죠. 이론. 그리고 이론만 중요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도 필요하죠. 기술.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와 이론 중에서 이론만 강조해야 돼. 과학성만 중시해야 돼. 아니면 기술만 중시해야 돼. 이게 아니라고요. 둘 다 뭐 한다?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가. 그래서 이거를 묻습니다. 이거 문제에서. 과학성만 중시합니다. 뭐 기술만 중시합니다. 이래 하면 답이 틀린단 말이에요. 과학성보다는 이론을 더 중시해야 된다. 과학성보다는 기술을 더 중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틀린다고요. 과학성도 이론도 둘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항상 내가 또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 가지 예를 걸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접근하는 사람이 백주부잖아요. 백주부. 백주권위는 항상 두 가지를 접목시켜 준다고요. 너가 했던 그 과정을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항상 머릿속으로 정리해라. 오케이? 정리해라. 그리고 이론이 만든 사람이 있고 기술이 만든 사람이 있어. 그 두 개를 조화를 이루어주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백주부 올해 상 받았죠? 예, 상 받았어요.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이 부동산을 학이라는 것은, 자, 무슨 성을 가지고 있느냐.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하면 토지를 생각하세요. 토지. 땅을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부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산을 거래하고 부동산에 대한 활동 중에는 무슨 활동이 있느냐? 정보 활동이 있어요. 무슨 활동? 정보 활동. 그러면 이 정보 활동은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특성되기 때문에 어떤 견본을 갖다 주세요 할 수는 없어. 너가 직접 와라 말이야. 직접 와가지고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해라 말이야. 그래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 활동을 시키고 정보 활동은 곧 무슨 활동을 시키느냐? 현장에 직접 임장이라는 것은 현장이야. 현장.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는 것을 임장 활동시킨다. 자, 그러니까 정보와 임장은 항상 같이 생각하고요. 이해됐나요? 정보 활동, 그 다음에 임장 활동을 시킨다 하는 거죠. 자, 부동산은 소멸될까요? 안 될까요? 부동산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땅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장기적인 것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성의 배려, 장기성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우리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이용할 때는 서로 간에 뭡니까? 지킬 건 지키면서 거래를 해야 돼요. 그럼 뭐냐? 윤리성을 두고 있다. 무슨 성? 윤리성을 가지고 있어요. 윤리성. 근데 요 윤리성 안에 보면은 요런 것은 그대로 가든지 윤리성에는 우리가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윤리성이 있어요. 그게서
조직윤리 있어요. 조직윤리. 그 다음에 뭐가 윤리일까요? 고용윤리 있어요. 그 다음에 서비스윤리 있고요. 공중윤리라고 있는데 여기서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시되는 윤리는 두 가지를 조심하면 이건 틀릴 이유가 없어요. 윤리성적인 문제에서 여기서 무슨 윤리가 있느냐 하는 거죠. 고용윤리가 있어요. 무슨 윤리? 고용윤리. 그 다음에 조직윤리가 있어요. 네, 등등 있는데 이 두 가지만 조심하자. 자, 고용관계라는 것은 누구와 누구 관계에 이루어질까요? 고용관계는 회사 사장과 우리 사장을 우리는 사용자라고 해요. 노동력을 쓰는 사람을 사장을 사용자라고 해요. 그 사용자의 종업원 관계. 그리고 여기서는 종업원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조직이라 하면은 각 단체가 있으면 각 단체가 있어요. 단체. 그 조직의 단체. 그럼 부동산 업을 하는 사람은 부동산 업자끼들이 조직이 있고 여러분이 공인중개하면 공인중개사 협회가 있고 주택관리사 하게 되면 주택관리사 협회가 있어요. 각 단체가 있다고요. 그 조직에 대해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가끔 하다가 뭡니까? 조직 배신할래? 네? 네? 검찰들은 자기 조직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조직을 대수시면 배신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응? 그게 조직이라고. 그게 조직윤리라는 거예요. 고용률은 고용윤리. 예. 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성을 가끔 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문성입니다. 자, 무슨 성? 부동산 활동은 전문가의 활동입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활동이다. 자, 그러면 요것도 갑니다. 요거. 그럼 전문성적인 문제는 1차 수준이 있고요. 2차 수준이 있고요. 그다음 3차 수준이 있는데 1차 수준, 2차 수준, 3차 수준이 있어요. 자, 1차 수준에 대한 전문은 소유자, 본인이라 생각하면 돼요. 본인, 부동산 소유자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3차 수준은 그 분야의 특정 분야의 전문가. 단순한 전문가가 아니고 어떤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3차 수준이에요. 그럼 2차 수준은 1차와 3차에 속하지 않는 것은 2차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쉬워요. 자, 그럼 두 가지 예만 딱 보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중개활동이에요. 중개업에서는 1차 수준은 누굽니까? 부동산을 지금 사고 파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본인. 그러면 중개활동은 전문가는 누구예요? 중개 분야의 전문가는 누구예요? 그렇지. 공인중개사지. 공인중개사. 자, 우리는 전문가가 많죠. 권리분석사도 있죠. 감정평가사도 있죠. 됐나요? 주택관리사도 있죠. 그런데 감정평가사는 중개활동의 전문가는 아니잖아. 그럼 2차 수준이라고요. 오케이? 은행도 2차 수준이라고요. 1차, 3차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다? 2차에 속한다. 오케이.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감정평가. 자, 감정에 대해서 전문가 하면은 뭐다? 1차 수준은 당연히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럼 3차 수준은 누굽니까? 감정평가사가 되겠죠. 그럼 이때 공인중개사는 3차가 아니잖아요. 분야의 전문가. 이해됐죠? 자, 이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지금 활동 중에서,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이런 활동이 있는데, 그 중에 윤리성과 전문성만 좀 주의를 드리면 되고요. 자, 아까 우리가 부동산학은 무슨 주체가 있고, 사적 주체가 있죠. 그 다음에 공적 주체가 있죠. 됐나요? 아, 그러면 우리는 사적 주체는 이익을 추구한다 했죠. 사익성이라고 해요. 사익성. 부동산 활동은 이윤 추구다. 사익을 추구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슨 주체? 공적 주체 있죠. 형평성이죠. 그 형평성이란 말을 다르게는 뭐죠? 사회성입니다. 공익성이다. 이거를 형평성이라 말한다고요. 이해됐나요? 그럼 연관선을 가지고 있죠. 연관선을 있죠. 다 이걸 뭐다? 사익은 사적 주체.
그 다음에 사회 공익성을 가지고, 사회성, 공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다? 그럼 공공부문, 공적 주체. 이렇게 다릅니다. 자, 그러면, 자, 교재 보죠. 43페이지, 43페이지, 거기 아래에 부동산 활동을 속성이라 되어 있죠. 맨 위에 과학성, 기술성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에가 두 번째 사회성, 공공성 되어 있죠. 사익성 되어 있는데, 사회성, 공공성은 방금 누구 부분이라 했죠? 공적 주체이고, 사익성은 뭐다? 사적 주체라 했죠. 그 다음에 전문성이 있는데, 전문 직업이 있고, 그 중에는 뭐다? 1차, 2차, 3차 수준까지만 보면 돼요. 뒤에는 필요 없어요. 방금 요거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윤리성이 있죠. 여러 가지 윤리 있는데 무슨 윤리와 무슨 윤리만 잘 판단하자? 고용윤리하고 조직윤리만 구분만 잘하자 하는 거죠. 그 외에도 우리가 정보, 그 다음에 대인, 대물, 임장, 배려의 장기성, 공간활동, 복합 개념 등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인간이 부동산을 다루면서 일어나는 활동이구나 하는 겁니다. 자, 암기하지 마시고 그대로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46페이지 갑니다. 46페이지 가면 부동산 활동은 일반 원칙이 있는데 능, 안, 경, 공 이렇게 네 가지 있는데 내용 들어가지 마세요. 초기 단계도 이거 있는데 이것도 X 보지 마시라고요. 시험에 오더라도 보지 마세요. 깊이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자, 특히 능률의 원리 보면은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기본서에도 이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했는데 요즘 거의 출제가 안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거야 라고 언급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됐습니다. 자, 이까지 해서 우리가 몇 문제 놓는다? 한 문제 정도가 놓을 수 있다는 거고요. 자, 한 문제. 40문제 중에서 한 문제인데. 자, 그 다음에 48페이지, 즉 49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개념과 분류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개념. 아까 개념을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갈 때, 복합 개념의 부동산 되어 있나요? 아까 복합 개념 이미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자, 물리적 개념이 있고, 경제적 개념이 있고, 법률 개념이 있는데, 그게 정리된 표 있죠, 표. 표만 가지고 정리하세요. 뒤에 내용 보지 말고. 내용 보지 말고, 표만 봐가지고 정리하세요. 그럼 복합부동산 아까 설명드렸죠? 자, 그리고 49페이지 가볼까요? 49페이지 가니까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이 있죠. 자, 아까 그냥 암기만 하세요. 공자, 위, 환경이 안 좋다. 공자, 위한. 다시. 기술 개념 뭐라고요? 물리적 개념은 공자, 위, 한. 충분히 암기할 수 있죠? 조금 생각하죠. 이걸 뭐다? 공간, 입체 공간, 예, 자연. 이건 뭐다? 위치. 그 다음에 환경, 공자, 위한. 이렇게만 보면 됩니다. 자, 됐고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 가면은 그 원 2번 돼 있어요. 공간적 범위에 따른 토지의 소유권 돼 있나요? 그게 기역번 돼 있죠? 예. 요것은 원 2번은 별표시 한 개 하세요. 원 2번은 별표시 해주고. 그게 기역에 보니까 토지의 소유권 돼 있나요? 자, 밑줄 끌까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 그거 줄 거세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 토지 상하에 미친다. 상하는 뭔지 알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 개념이 이 지표권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은 뭐도 지상과 지하에까지도 뭐다? 권리를 소유권이 미친다. 다만 무한적으로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요게는 공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갑이면 갑은 요 지상 모든 부분 다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에도 비행기 지나가고 전기도 지나가고 막 전파도 지나가고 하죠. 그러니까 사적 공중권이 있고 사적 공중권을 벗어나면 이거를 공적 공중권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하도 이 지하 공간은 무조건 다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적 지중권이 있고 사적 지중을 벗어나면은 뭐다 공적 공중권이 있어요. 자, 그럼 적지 말고 우리가 토지 위에 보면은 나중에 이 사적권에 대해서 볼 때 민법에서 배울 거예요. 민법에서 가장 대표적인 내 땅이 아니라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가졌을 때
예? 내가 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지상권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럼 지상권은 뭐다? 지상권은 공중공간에 대한 권리적인 문제다. 되나요? 자, 나중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용적률이 나와요. 여러분 공고생이 될 거예요. 용적률이라는 것은 너가 땅 위에 건물을 지어서 이용합니다. 그럼 건물을 지어할 때 이 건물의 공간이 있죠, 공간. 각 청 바닥 면적이에요. 바닥 면적이 있어요. 이 바닥 면적을 다 합친 것을 용적률이라고 해요. 되나요? 그러면 내가 내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싶어. 그러면 나는 땅이 비싼데 이 땅에 대해서 뭡니까? 수익을 많이 주는 용적률을 많이 줄수록 좋아요? 적게 줄수록 좋아요? 토지 소유자는 용적률을 많이 줄수록 좋죠. 이해됐나요? 이게 용적률이에요. 용적률. 그런데 나는 이 땅에 대해서 3층까지를 지어서 이용하려고 하는데 국가가 너희들은 몇 층까지만 지어라. 이 용적률을 적게 줘가 2층까지만 짓게 만들어요. 2층까지. 그럼 나는 2층까지가 답이 안 나와. 땅값이 비싼데 2층까지 돈이 안 돼. 그러면 2층, 4층, 5층까지 정도 지어야 돼. 라고 합니다. 그때 이거를 본인은 뭐 규제를 2층까지 지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뭐 3층, 4층, 5층까지 지으려면 우리가 땅에 보면은 각지란 거 들어봤죠? 각지죠, 각지. 그리고 요 각지들은 위치가 좋죠. 그리고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들은 뭡니까? 이용 가치가 높아요, 낮아요? 이용 가치가 높아요. 근데 안쪽에 있는 골목 안에 있는 땅들은 역시 가치가 높지만 이거보다 가치 차이가 엄청 났죠. 그러면 이거는 고층화시켜도 뭡니까? 돈이 돼야 안 돼. 오히려 건물만 지어도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럼 공실이 다 된다고요. 아, 그러니까 똑같은 규제를 하는데 너가 성수를 높이려면 누구한테? 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용적률이 다 필요 없잖아. 이 사람의 주게 사고 와라 말이야. 용적률을 사서 와라 말이야. 그러면 고층화시켜서 할게. 그걸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라고 해요. 아, 그러면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라는 무슨 공간을 활용이다? 지중 공간이 아니고 지상 공간에 대한 개념이다만 알면 돼요. 되나요? 다시 용적률 인센티브는 뭐라고요? 지중이 아니고 지하가 아니고 지상 부분에 대한 개념이다만 알면 돼요. 내용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개발권 양도제. 이거는 시험에 잘 나와요. 무슨 양도제? 개발권 양도제. 이거와 비슷한 말이에요. 자, A 지역에 똑같이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개발 지역을 딱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뭡니까? 기반공사가 여기서 뭡니까? 이제 다집니다. 흙을 파내고 또 뭡니까? 전기나 하수관이나 이런 기반 시설을 다 갖추는 것이에요. 도로를 만들고 이런 기반 시설을 쫙 해 나가는데 뭔가 툭 났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뭡니까? 어떤 건설의 사람은 뭡니까? 몰래 버리거나 숨기는 사람이 있고. 근데 뭐 한 개는 버리는데 또 보니까 또 놓아. 이거 마음이 이제 큰일 나. 이거 마음이 이제 뭡니까? 이거 될까 싶어서 결국은 신고했어. 건설에서는 이거 너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공사가 중단돼 버려. 문화재 발굴한다고 공사가 안 된다고요. 신고하면은. 그래서 미국에서 어느 지역 그 넓은 땅을 개발하는데 A 지역은 문화재가 안 났어. B 지역은 문화재가 났어. 그럼 문화재가 났으니까 너 지금 공사 중단. 요거는 개발을 계속 시키는 거야. 그럼 똑같은 개발 그 땅을 가지는데 어떤 지역을 개발케 하고 어떤 지역을 개발케 못하니까 피해를 입잖아.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거지. 형평성. 그럼 이 형평성을 가져주기 위해서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 같이 땅 사는데 너는 개발을 돈 되게 하고 개발하기 못하게 하니까. 그게 형평성에도 돈을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그런데 이 보상을 국가가 직접적인 보상을 하지 않고 개발 지역의 규제를 강화한 거야. 너 원래는 7층까지 질 건데 너 4층까지만 지어. 이렇게 규제를 강화한다고요. 그럼 뭐 한다? 나는 더 짓고 싶은데 울상이잖아. 그럼 뭡니까? 3층 더 짓 건데 하니까 누구? 보존지역 소유자에게 개발권을 준다고요. 보존지역 사회에 뭘 준다? 개발권을 부여해 준다고요. 그러면 너희들이 하려면 누구한테?
보존지역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발권을 사와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보존지역이 가지고 있는 개발권이 넘긴다는 것을 양도야, 양도.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도. 개발권 양도제도는 무슨 공간? 지상 공간이다. 이거죠. 되나요? 국가가 직접적인 보상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죠. 됐나요? 이 개념이에요. 현재 이것은 우리나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땅이 넓은 지역만 이게 존재하고요. 우리나라는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거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는 있지 않는데 시험에 잘 옵니다. 개발권 양도제도는 뭐냐? 이 개념. 어려운 개념 방금 아니겠죠, 그죠? 누가 보상했다고요? 국가가 보상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묻는 거예요, 계속. 국가가 보상하지 않았어요? 됐나요? 오케이. 요 개념이 있다. 그 밑에 이제 넓히보기적인 문제는 지표권이고 지하권이고 공중권은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문제 풀 때도 해도 되고요. 자, 51쪽에 오른쪽에 보니까 조그만 귀퉁이 내용이 있죠. 예, 오른쪽에 한계심도라고 되어 있나요? 한계심도. 자, 별표 쳐주세요. 한계심도. 방금 지상 공간을 설명했고요. 이 지하 공간에 보면 이 지하 공간은 내가 지하수나 일반적인 흙이나 이런 걸 파도 관계 없어요. 이용해도 관계 없는데 자 보세요. 본이 땅이 있어. 땅이 있는데 그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했어. 근데 흙을 팔다 보니까 금이 났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까? 좋을까요, 안 좋을까? 왜 좋을까? 네. 일반적으로 금은 내 땅에서 나더라도 내 소유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팔았다고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내 땅 밑에 강물이 났다는 거예요. 강화법에 적용되는 강물이 났을 때는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가 소유입니다. 그러면 내 재산이 마음대로 행사할 수 못하겠죠.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서울에 우리가 아파트 단지를 막 지고 날 때 아파트 단지는 일반 단독주택은 땅을 잘 안 파요. 돈이 많이 드니까. 우리 지하를 판다는 건 돈이 건설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근데 아파트 단지를 건설회사가 쭉 하다 보니까 그 밑에 매장된 것이 뭐냐? 전부 다 금이 났어. 금이 났어. 근데 방금 국가 소유라 했죠? 근데 아파트 단지가 거기에 뭐 한다? 금을 채굴할 수 없으니까 밑에 금이 집안이 단단하다고. 집안이 단단하니까 우리가 그냥 여기 건물 짓자, 아파트. 그대로 그 밑에 있는 건강을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다 아파트를 지어버렸어. 그거를 실제로 하면 생산해내야 되니까. 무슨 말이세요? 그래서 금이 매장됐는데 그대로 팠다는 거죠. 그대로 그냥 아파트 올렸다.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강물은 누렇고 시커먼 거는 뭐다? 전부 다 국가 소유다. 지금 아주 적은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나라 한반도죠, 그죠? 한반도 우리나라 면적과 비슷한데 이 나라가 지금 뭐가 나나 난리가 났어, 난리가. 1인당, 한 사람당, 국민 1인당 5억씩 배분할 수 있는 석유가 매장된 걸 발견됐다고요. 그래, 이거를 개발한다고 나라가 난리가 났어. 바다에 지하 자원이 아주 1등급적인 문제 석유가 발견돼가지고 지금 그런 강물 국가가 통솔하는 거예요. 모든 강건은. 근데 지하수는 개인이 쓸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다음 한계심도는 땅 깊이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사적 지중권이 미치는 범위가 있다고요. 그 범위를 한계심도란다. 다시 사적 지중권이 미치는 범위를 뭘 한다고요? 한계심도란다. 이렇게 간단히 보면 돼요. 자, 토지 소유자가 지하 공간을 이용하는 깊이를 뭐란다? 한계심도라고 한다. 그럼 밑에 한계심도 범위 내에서 이용할 때는 관계없는데 한계심도 범위 밖에 이용한다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타인이 내 땅의 지중을 이용해. 지하를 이용해. 타인이. 그럼 내 땅 한계심도 내에서 이용하면은 배상을 요구한다 안 한다. 다시 한계심도란 뭐라고 했어요?
사적 지중권이 미치는 범위가 한계심도라. 그럼 내가 아닌 타인이 내 지하 공간을 이용하는데 한계심도 범위 내에서 이용하죠. 그럼 내 사적권을 침해하죠. 그럼 뭡니까? 보상해줘. 이 말이야. 그럼 한계심도 범위 바뀌면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이걸 맞게 설명했는지를 묻는다고요. 다른 건 필요 없고. 그럼 한계심도는 일단 뭐다? 지하 공간에 대한 권리고 사적 권리고 그 한계심도 범위 내에는 보상을 요구해야 되고 범위 바뀌면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넘어갑니다. 자, 나머지 다 필요 없고 53페이지 가보죠. 53페이지 보면 아까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있죠? 자, 어떻게? 자자, 생소상, 자산, 자본, 그 다음 생산, 소비. 됐나요? 그 다음에 상품. 됐죠. 자, 그 다음 55페이지 가면 법률적 개념 부동산 있죠? 자, 법률적 개념 부동산. 그 다음 시간에 법률적 개념 부동산. 별표시 5개. 몇 개? 별표시 5개 하세요. 자,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